어머니, 이번엔 꼭 다녀오세요. 리프레시도 좀 하시고요. 그래, 네가 챙겨줘서 고맙다. 그날 그 미소가 함정이었단 걸 그땐 몰랐습니다. 여긴 어디야? 민정이는? 조용히 하세요. 오늘 밤 나가야 해요. 누구세요? 살고 싶으면 따라와요. 이쪽이에요. 멈추면 안 돼요. 린, 나 못 가겠어. 살고 싶잖아요. 지금이에요. 그래, 아직은 끝이 아니야. 순자는 며느리의 제안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자신을 무시하던 그 며느리가 갑자기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베트남 한번 다녀오세요라며 웃고 있었으니까요. 거실 공기는 어딘가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손에 쥔 비행기 표는 반짝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수첩에 적힌 아들 생일이라는 글자를 바라보며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까를 되묻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떠올랐지만 이상하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결처럼 스쳐갔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끝내 공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정의 문자 한 줄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도착하시면 가이드가 바로 마중 나올 거예요. 짧고 정제된 문장이었지만 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의 조명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승무원의 미소 뒤로 낯선 언어가 흘러나왔고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손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에 구름이 흘러가듯 그녀의 생각도 점점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내민 탑승권에 적힌 이름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같은 항공사, 같은 목적지, 그러나 목적이 전혀 다른 여행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에 얼굴을 비추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였지만 그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누군가 반겨줄 거라 믿었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어떤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행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되죠. 순자는 그날 단지 여행을 떠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 안에서 이미 그녀의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구독, 좋아요. 후회한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베트남의 공항은 덥고 습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약속했던 가이드는 보이지 않았고 이름을 적은 종이를 든 낯선 남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순자 씨? 그는 서툰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순간 망설였지만 민정이 현지 직원이 마중 나갈 거예요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인사 후 남자는 그녀의 캐리어를 들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공항의 소음이 멀어지고 택시 창밖의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순자는 차 안에서 몇 번이고 말을 걸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전기에서 낮은 베트남어가 들렸습니다. 불안한 공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에 든 가방끈을 꽉 쥔 채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긴장이겠죠.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들판과 강가를 지나며 점점 외진 길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 차가 멈췄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었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운전석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친구 와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멧을 쓴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와 순자의 여권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돌려주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대꾸하지 않고 문을 잠갔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상황에 놓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귀에서는 피가 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이 내린 들판 한가운데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행은 누군가의 선물이 아니라 함정이었다는 것을. 순자는 좁은 방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고 창문은 나무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손목엔 거칠게 묶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낡은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공항, 차, 그리고 여권을 빼앗아간 남자들. 그 이후의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침대라 부르기 어려운 나무판 위에서 몸을 일으킨 순간 철문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있어요. 경찰 아니에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얼어붙은 채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쪽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일 밤에 나갈 수 있어요. 필체는 급했고 종이 끝에는 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그 쪽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공포는 현실로 변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남자들의 웃음소리, 바닥에 던져지는 음식, 그리고 매캐한 담배 냄새. 순자는 하루하루가 시험 같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살아야 해요. 그 말이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린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했지만 해가 지면 그녀는 벽 너머에서 속삭였습니다. 내일 준비해요. 문 뒤로 오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고리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린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순자를 불렀습니다. 두 여자는 숨을 죽인 채 좁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린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복도를 지나 낡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휙 들어왔고 곰팡이 냄새 대신 흙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며 바닥에 떨어진 플라스틱 병을 피해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자유라고 자신을 속이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린은 준비해둔 작은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희미한 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순자는 그 빛을 따라 걸으며 묻고 싶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줘요?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린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이곳에 갇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린이 순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빨리 가요. 속삭이는 그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풀숲을 헤치고 달렸습니다. 발밑에 흙이 튀었고 모기에 물린 팔이 따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기서 순자는 넘어지며 손바닥을 찢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리는 손전등을 던져버리고 순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앞에는 좁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숨을 앗아갔습니다. 물살이 세차게 몸을 휘감았습니다. 순자는 필사적으로 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파도에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시야가 어두워지고 귀에는 심장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살아야 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둑 위엔 낯선 손전등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강가에서 순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몸은 젖어 있었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옷자락에 묻은 흙을 털며 일어선 순간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 멈추자 두 남자가 내렸고 그들이 무언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였지만 심장은 쿵쾅거리며 가슴을 때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남자들이 떠나자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낮이 되어도 햇살은 따갑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작은 마을로 들어갔고 허름한 가게 앞에서 전화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쳐 의자에 앉은 그녀에게 노인이 물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여행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빛 속엔 연민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순자의 귀를 때렸습니다. 현지에서 한국인 여성 실종 사건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린이 남긴 작은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공항 50. 그녀는 몸을 이끌 듯 걸었습니다. 버스는 낡았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밖의 풍경은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낯설고 두렵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이 희미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손에 쥔 여권을 내려다봤습니다. 린이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분명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권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혼자예요. 탑승 게이트 앞에서 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떠나는 것이 끝일 줄 알았지만 돌아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린 고마워요. 비행기 엔진이 울리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천공항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입국장 게이트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주변은 밝고 깨끗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베트남의 어둠 속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환한 미소로 달려오는 민정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행 즐거우셨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순자의 짐을 받아들며 말했다. 사진도 찍으셨죠?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손가방 속에는 린이 돌려준 여권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믿지 마요. 그녀는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민정의 손끝이 닿는 순간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식탁 위에는 깔끔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밝게 말했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허전했어요. 그 말은 공기처럼 가벼웠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말이 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깨끗이 정리된 옷과 함께 누군가 넣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계좌이체 완료. 그 짧은 문장에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거래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것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문제 없어요. 그 순간 순자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민정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지만 그 빛은 유리창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젠 내가 모른 척할 차례예요. 민정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습니다. 아침 식탁 위엔 따뜻한 미역국이 놓였고 순자의 자리는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순자는 더 이상 예전의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신문을 펼치며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괜찮으시죠? 민정의 웃음은 매끄러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초조했습니다.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덕분에 잘 다녀왔어. 그 말 속엔 수많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조용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린이 알려준 연락처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접수대 직원은 놀란 듯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후원자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베트남의 린이라는 아이에게 전달해 주세요. 제 이름은 남기지 마세요. 그날 병원 기부 명단엔 익명으로 거액의 기부가 올라갔습니다. 순자의 눈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민정은 거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잘 처리됐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 알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없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순자는 방 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돌아오는 법이야. 그날 이후 민정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말수가 줄었고 잠들지 못하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차를 따르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엔 차가운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는 이젠 안전하겠지. 그리고 그 순간 민정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용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작은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낡은 엽서, 그리고 여권 사이에 낀 한 장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린의 글씨체였습니다. 순자는 그 문장을
천천히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 한 줄이 세상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잠든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은 채로 식탁 위에 올려진 봉투 하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위엔 민정에게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통장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잃은 양심의 값이야.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 민정의 눈물이 봉투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방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빛이 그녀의 발끝을 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동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베트남으로 송금 절차를 마치고 창구를 떠나려는 순간 직원이 물었습니다. 기부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유를 써주시겠어요? 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갚지 못한 은혜와 끝내 용서한 사람에게. 그 문장을 적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실에 앉아 차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고 새들이 지붕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방에서 나와 순자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말이면 됐어. 순자는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향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지난 시간의 어둠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리나, 덕분에 나 아직 살아있단다. 그 말과 함께 창밖의 햇살이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쳤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방 안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베트남에서 가져온 붉은 스카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스카프를 매만지며 그녀는 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살아요라는 목소리. 그 말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정은 부엌에서 조심스레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 표정엔 어딘가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식사 차릴게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로 햇살이 스며들고 차 향기가 퍼졌습니다. 모든 게 평온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순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몫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책임이니까. 봉투 속에는 돈도 편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장의 흰 종이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엔 다시 시작하자라는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의 따뜻한 온기가 마음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린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리나, 고마워.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모든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손끝에는 오래된 펜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줄엔 베트남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건 잊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첫 문장이 적혔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냄새와 빛, 그리고 린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생명의 끝자락에서 잡았던 그 손이 지금도 따뜻하게 기억났습니다. 순자는 펜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떠올릴수록 마음 한켠이 저려왔지만 그 고통조차 이제는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산책 나가실래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정의 눈가엔 어제보다 덜 매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마당엔 목련이 피어 있었고 햇살이 담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산책길에서 민정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그 일 정말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내려놓는 거야. 민정은 고개를 숙였고 순자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순자는 다시 탁자에 앉았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은 이름만큼 채워지고 미운 사람도 언젠가 마음의 그림자가 된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린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살아요. 순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